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제곱 분포의 용도 두 번째 해당되는 분산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채시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카이제곱이라는 것은 z값을 제곱한 다음에 모두 더하는 것이고요. 그런 카이제곱 값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카이제곱 값의 뮤를 표본에서 구한 평균 x 바로 대체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 식의 분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 카이제곱 값은 위에는 표본의 분산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본의 분산을 이용하는 이 카이제곱 값은 자유도가 n-1인 그런 카이제곱 값을 따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카이제곱 값은 이 분자 부분에 표본의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검정하거나 또는 모집단의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검정하는 방법은 지난 차시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모두 다른데요. 여기 어떤 카이제곱 분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카이제곱 분포에서 표본의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모집단의 분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은 우선은 카이제곱 분포의 왼쪽 2.5%에 해당되는 위치,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에서 여기까지 면적이 97.5%에 해당되는 그 카이제곱 값을 구하게 되면 카이제곱 값들은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9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카이제곱 값이 0.25%가 되는 그 위치와 카이제곱 거기까지 누적 확률이 97.5%가 되는 그 카이제곱 값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적 확률이 2.5%가 되는 위치와 누적 확률이 97.5%가 되는 z값은 하나씩 딱딱 정해져 있지만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적 확률이 2.5%가 되는 위치들과 97.5%가 되는 위치들은 그 자유도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여기 어떤 그 카이제곱 값을 이용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95% 신뢰 구간에 대한 일반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값은 하여간 누적 수율이 2.5%인 카이제곱 값과 누적 수율이 97.5%인 카이제곱 값, 요 안에 있을 가능성이 95%가 되는 것인데, 요걸 다시 요와 같은 카이제곱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요 카이제곱 값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분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요거 분의 1은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제일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분수로 바꾸게 되면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 분수 값이 제일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요 부등호의 방향과 맞추기 위해서 요 제일 작은 애를 왼쪽으로, 제일 큰 애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카이제곱 값에서 밑에 분모 부분을 양쪽에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 카이제곱 값 위에 n-를 곱하기 표본 분산이고요. 여기도 이제 분자 부분에 n-를 곱하기 표본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 이 식에서 모집단의 분산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가 되는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자유도 4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도가 4인 카이제곱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누적 확률이 2.5%인 카이제곱 값을 구하고 거기까지 누적 확률이 97.5%인 카이제곱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데이터 개수가 5개니까 자유도가 4가 되는 거고요. 자유도가 4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누적 확률이 2.5%와 97.5%인 각각의 위치는 0.484와 11.143이 됩니다. 그럼 이 값들 여기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0.484와 11.143 안에 카이제곱 값이 들어갈 가능성이 95%다. 이런 얘기고요. 옆에서 다시 이걸 좀 설명드리면 여기가 0.484이고요. 여기는 11.143입니다. 그럼 요 값과 요 값을 각각 0.484와 11.143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다음에 2.5%의 위치는 여기로 갔고
97.5%의 위치는 여기로 갔으니까 각각의 값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좌변 우변에다가 자유도 곱하기 표본 분산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97.5%와 2.5%를 각각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모집단의 분산은 11.143분의 여기 자유도가 4잖아요. 4 곱하기 표본 분산보다는 크고 0.484분의 4 곱하기 표본 분산은 작은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95%다 라는 모분산의 95% 신뢰권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넣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의 95% 신뢰구간의 폭은 11.143분의 4 곱하기 표본 분산 그리고 0.484분의 4 곱하기 표본 분산 이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 95% 신뢰구간의 의미는 모분산이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이 모집단의 분산을 포함할 확률이 95%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그게 맞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모분산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95%다. 뭐 이렇게 흔히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표본의 분산이 5라고 한다면 여기다 5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모집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1.795에서부터 41.3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 분산에 대한 95% 신뢰권의 정확한 의미는 1.795에서부터 41.3이라는 구간이 모집단의 분산을 포함할 확률, 이 구간이 모집단의 분산을 커버할 확률이 95%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거보다는 흔히 우리가 설명할 때는 모집단의 분산은 1.79에서부터 41.3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다. 뭐 흔히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표준 편차로 바꾸려면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루트를 씌우면 1.34와 6.43이 나오고요. 이게 표준 편차에 대한 95% 신뢰관 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분산이든 표준 편차든 구간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신뢰권의 폭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게 되면은 동일한 95% 신뢰 구간이라 할지라도 더 좁은 폭으로 그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2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유도는 1이 작으니까 2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유도가 20인 위치를 찾아보면 왼쪽이 이제 누적 수율이 2.5%가 되는 위치는 9.591이 되고요. 누적 수율이 97.5%가 되는 카이저거 값은 34.17이 됩니다. 이걸 각각 여기다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34.17이고요. 여기는 9.59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자유도도 이제는 21 빼기 1 해서 2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본 분산이 5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5를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고요.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모집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2.93에서부터 10.43으로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에 대한 95% 신뢰관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좁은 폭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값을 미니탭으로 구하면 당연히 똑같은 값이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모집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